안녕하세요. 운동 효과, 이걸 진짜 제대로 알고 싶은데 어떨 때는 어떤 검사를 믿어야 할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NSCA의 12장 검사 종목의 선정과 실행 원리가 바로 그 핵심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처럼 이 원칙들이 제대로 서야 우리가 쌓아 올리는 훈련 계획이나 건강관리가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기초 한번 같이 단단히 다져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재는 걸 넘어서요. 그 숫자가 정말 뭘 의미하는지,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핵심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설계하고 실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 속 원칙들을 통해서 평가 과정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타당도랑 신뢰도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타당도라는 건요, 그 검사가 정말 측정하려는 능력, 특성 이런 걸 제대로 재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아하,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 선수의 점프력을 보는데 팔굽혀펴기 개수를 센다. 이건 타당도가 전혀 없는 검사겠죠. 그렇겠네요. 자료에서는 특히 겉보기 타당도, 그러니까 그냥 검사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딱 지적해요. 그냥 보기엔 그럴싸해도 안 된다. 네, 실제 측정하려는 특정 능력, 예를 들면 근파워 같은 거요. 그거와의 관련성,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구인 타당도라고 하는데 이게 검증되어야만 의미 있는 평가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검사가 겉보기에만 관련 있어 보여서는 안 되고, 실제로 측정하려는 그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거 그럴듯해 보이는 함정에 빠지기 쉽겠는데요. 그럼 신뢰도는요? 이건 뭔가요? 신뢰도는 이제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관성. 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서 쟀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이 검사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료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뢰도를 좀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건 시간을 좀 두고 다시 측정해도 결과가 비슷한가 보는 거고요. 시간차를 두고. 그렇죠. 그리고 검사자 간 신뢰도는 측정하는 사람이 달라져도 결과가 일관적인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도? 네. 만약에 트레이너가 바뀔 때마다 측정값이 막 크게 달라진다. 그러면 그 결과를 믿기 좀 어렵겠죠? 그렇군요. 와, 타당도장 신뢰도 이 두 가지가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만 높아서는 의미가 없겠어요. 그럼요. 타당도 없는 신뢰도는 그냥 의미 없는 값을 계속 똑같이 재는 거고요. 반대로 신뢰도 없는 타당도는 재려는 건 맞는데 결과가 막 들쭉날쭉해서 쓸모가 없는 거죠. 둘 다 꼭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좋은 검사를 골랐다고 쳐요. 근데 자료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도 엄청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실행이 중요하죠. 특히 검사 순서요. 이게 막 강조되던데 비필요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능력 검사로 끝나는 그 순서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순서? 네, 그거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핵심은 이전 검사 때문에 생긴 피로가 다음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걸 최소화하려는 거예요. 피로 누적 방지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대 근력을 재야 하는데 그 전에 막 최대 반복 횟수 재는 근지구력 검사를 해버렸다. 그럼 이미 근육이 지쳐 있겠죠. 네, 힘 다 빠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최대 근력이 아니라 그냥 지친 상태에서 나온 근력값이 측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로도가 적은 검사, 예를 들면 키나 몸무게 재는 거, 점프 같은 거 먼저 하고 점차 피로도가 높은 검사, 스프린트나 근지구력, 유산소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도 예전에 운동 능력 측정할 때 순서 막 뒤죽박죽 쳤던 기억이 나서 약간 뜨끔합니다. 하하, 많죠 그런 경우.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차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순서뿐 아니라 표준화라는 개념도 강조되던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아, 표준화요. 표준화는 검사 환경부터 시작해서요. 지침, 준비 운동, 실제 테스트 절차까지 모든 조건을 모든 대상자에게 그리고 매번 측정할 때마다 최대한 똑같이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걸 다요? 네. 온도, 습도, 측정 장비 상태 같은 환경 요인부터 시작해서 검사자가 지시를 얼마나 명확하게 하는지, 격려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의 일관성, 또 준비 운동 시간이나 강도까지 전부 다 포함돼요. 와, 생각보다 훨씬 꼼꼼해야 하네요. 그렇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엄청 열정적으로 격려하고 어떤 날은 조용히 재고 이런 게 정관 영역에 있어서 상하 도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연령이나 성별, 훈련 경험 수준 같은 것도 고려해서 검사를 좀 적절히 조절하고 기록하는 것. 이것도 표준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하고 진짜 의미 있는 평가를 하려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러니까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를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 전체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게 표준화된 순서와 절차죠. 그리고 대상자 특성까지 고려하는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원리들을 딱 이해하시면 이제 어떤 검사 결과를 보셨을 때 그냥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결과 진짜 믿을 만한가? 이거 어떤 조건에서 쟀을까 하고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되실 거예요. 오, 좋은데요? 이게 여러분의 훈련 프로그램을 짜거나 건강 변화를 추적할 때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요. 네, 오늘 검사 종목의 선정과 실행 원리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측정하라는 걸 제대로 재는 타당도, 그리고 일관된 결과를 보장하는 신뢰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표준화된 실행, 그렇죠. 이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약간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 어떤 거죠? 우리가 타당도, 신뢰도, 표준화 이 원칙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검사 당일에 개인적인 컨디션이나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미묘한 환경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은 늘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완벽 통제는 어렵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번에 완벽해 보이는 그 검사 결과에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둬야 할까요? 혹시 특정 시점에 그냥 스냅샷 같은 결과보다는 꾸준히 측정에서 나타나는 그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추세. 일리 있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